가상도시 화시우의 고등학생 왕링은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숨기려고 애쓰는 비범한 마법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의 능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거대한 괴물 개구리를 두려움 없이 물리쳤습니다. GM이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업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새학기 첫날 왕링은 학교에 들어서며 화시우를 구한 사람으로 알려진 주위의 동상을 발견합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2명의 고등학생 선배가 그의 낮은 힘의 값을 알아채고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인 그를 괴롭히고 돈을 요구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금빛 불꽃 기둥에 의해 갑자기 중단된다. 하늘에서 소녀가 내려와 힘 수치가 낮은 신입생을 괴롭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선언하는데 그 소녀는 다름 아닌 전설적인 확과수 폭탄의 딸 설롱이다.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며 선배들은 그녀의 명성에 겁먹고 남자애가 여자애랑 싸우면 안 된다며 재빨리 물러난다. 그녀는 왕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그를 보호하겠다고 확신시켜주고 그들은 악수를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눈다. 하지만 모두의 놀라움과는 달리 그는 괴롭힘 당했던 아이들이 요구했던 $10를 그녀에게 건넵니다. 모두 심지어 설롱도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야간 요금이 그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는 홀로그램 형태로 나타나 학생들에게 정신력 테스트를 위해 모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 테스트는 학생들의 반 배정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은 엘리트 반에 배정되고 그 외 학생들은 일반 반에 배정됩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첫 번째 학생인 쉬아는 어두운 방에 물이 흥건한 바닥에 서게 되는데 갑자기 거대한 개구리가 나타나고 물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밖에 있는 큰 화면에서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어떤 소녀가 그 개구리가 여러 해 전 도시를 공격했다가 주옥대사에게 패배한 개구리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소녀들이 개구리에게 키스하면 왕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다시 돌아온 모양입니다. 뭐야, 이 바보 같은 녀석은. 진짜 거대 개구리는 캠퍼스 지하에 봉인되어 있고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정령의 화신일 뿐이라고 아나운서가 밝힙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령을 소환하여 개구리의 머리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지만 많은 학생들이 장벽에 손조차 대지 못합니다. 그때 천초라는 소년이 자신감 있게 개구리의 머리를 쳐서 등장합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손으로 장벽을 막아서고 엘리트 반에 선발됩니다. 88시욱이라는 놀라운 힘 수치를 가진 구아오와 함께 말이죠. 이어서 햇살 소녀가 참가하여 2019라는 힘 수치로 개구리를 칩니다. 관중들은 그녀를 여신이라 칭송합니다. 왕의 차례가 되자 그는 개구리의 주목을 받습니다. 개구리는 그의 힘을 감지하고 몇 년 전의 만남을 떠올립니다. 개구리는 만약 자신이 공격한다면 자신의 영혼과 정신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는 평범한 척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척하며 최소한의 힘을 쓰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노력을 쏟는 겁니다. 막 치려는 순간 디스플레이 화면이 고장나서 개구리가 거꾸로 보입니다. 모두 놀랍게도 화면의 왕의 힘 수치가 99999로 표시됩니다. 관중들은 놀라고 썬걸은 이번에는 거대 개구리 주변에 보호막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실제로 개구리를 치지 않았는데도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를 생각하고 개구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엘리트 반에 합격하고 판 강사가 첫 번째 소환 수업을 시작하면서 교실은 조용해집니다. 판은 그들 주변 공간이 영적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힘을 이용하여 공간의 통로를 만들고 영적인 생명체를 소환해야 합니다. 그녀는 소환된 영적 존재의 크기와 힘은 그들의 힘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더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소환을 시도하고 천은 나뭇가지를 소환하여 다른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글쎄 아마도 그는 소환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썬걸은 꼬리에 귀여운 분홍색 리본이 달린 해골 강아지를 성공적으로 소환하고 장난스럽게 길 잃은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을 관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힘을, 진정한 영수를 소환하는 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왕의 차례가 되자 교실에 폭발이 일어나고 그는 예상치 못하게 시험에서 나온 거대한 개구리를 소환하여 학생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립니다.
강사파는 재빨리 개입하여 햇님 소녀의 길, 잃은 개를 거대한 개구리와 합쳐 이상하게 생긴 녹색 개를 만들어냅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창조물에 경외감을 느끼며 다정하게 개구리 2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음날 왕이 학교에 가는 길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들어와 그가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를 상기시켜줍니다. 왜 그가 항상 조용히 지내려고 애썼는지 그 이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바로 자신의 탄생 순간부터 시작하여 그때를 떠올린다. 아기였던 그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무 도움 없이 세상에 나왔고 타고난 힘으로 부모를 놀라게 했다. 조산사를 왜 고용해 자기 힘으로 자궁에서 나오면 되는데 하지만 그의 놀라운 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의 손길만으로도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이 정성껏 사다 준 한정판 드래곤, 사냥용 검을 산산조각 낸 것이다. 비록 그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사실 그의 것을 막기 위해 가짜 검을 샀다. 아버지의 고생에서 번 돈의 절반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기이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났고 잊을 수 없는 생일에 그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끄려다 실수로 집 전체에 불을 질렀다. 자장가는 잊어라.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칼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다녔다. 동화는 잊어라. 그는 어릴 적부터 칼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가 6살 때 5레벨의 거대 개구리를 물리치는 것을 보고 와인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그의 뒷목에 차도록 부적을 주고 그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 매일 복용할 금알약을 주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강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힘을 더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새로운 부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와인은 학교에 다니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주변 학생들과 완벽하게 어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이 반장 선거 열기 속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챙과 순 여학생이 그 탐나는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순 여학생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신입생들에게 가게 물건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이는 챙과 구로 하여금 그녀의 부정행위를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자신의 재능과 매력을 선보일 기회로 여깁니다. 아무도 무료 선물을 받지 않지만 억제할 수 없는 갈증에 사로잡힌 후아는 썬걸의 군침도는 부적을 얻기 위해 그녀와 거래를 합니다. 5표를 주는 대신 바삭한 말린 국수 5봉지를 받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가 그녀의 선물을 받는 것을 보고 모두들 자신의 표와 교환하여 무료 물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법의 징후가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혹적인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장면이 전개됨에 따라 그는 썬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어머니가 준 영적 힘을 담은 금알약을 선물합니다. 그는 단 한 표만으로는 라면 5봉지의 호의에 보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곧 벌어질 오해를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은 유혹의 기술과 주문과 손짓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투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문의 기원은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작은 현자로 알려진 신비로운 인물이 30명이 넘는 충실한 제자들을 거느렸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선생님은 유혹 주문을 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설명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선물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문이죠.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제 일부를 주지 않는 주문입니다. 이 행위는 영적인 장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대상에 마음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영적인 힘이 자국을 남기고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왕은 햇님 처녀가 물건을 공짜로 주던 것을 떠올리며 의심을 품고 그녀가 모두에게 이 유혹 주문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자신이 금단을 보답으로 주었으니 그 주문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빠르고 미묘한 제스처로 그는 그녀에게 그 알약을 대신 먹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그의 끊임없는 시선을 로맨틱한 관심의 표시로 해석합니다. 불쌍한 성걸, 왕의 금단에서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복용했으나 그것이 정신력을 빨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모두가 그녀의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천은 선거에서 승리하여
존경받는 반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다음날 단약 수업에 가는 길에 왕은 성거를 만납니다. 그녀는 경호원들과 함께 큰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합니다. 중요한 사람처럼 붉은 카펫 위를 걷고 그는 그녀 머리 위에 마법 징표를 알아채고 자신이 무심코 성걸에게 유혹 주문을 사용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걸에게 유혹 주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만지고는 그 표식을 문질러 없애버리는데 이로써 그녀는 혼란스러운 효과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구와 천은 모두 어리둥절해하며 왕이 왜 햇님 아가씨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지 의아해한다. 교실 안에서 그들의 강사인 파는 양생솥과 화로를 이용한 생기단 제조의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은밀하게 서로의 화로를 그 작업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천은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구리 가마솥을 자랑스럽게 가져오고는 그런 귀중한 가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햇님 아가씨가 자신을 칭찬할 것이라고 상상해 젖는다. 강사는 수업 참가자들에게 가장 단단한 환약 제조의 첫 단계를 안내하며 환약 형성에 7시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중에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서로에게 실력을 증명하려는 열의를 보인다. 구는 속으로 지네 집 가마는 대량 생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소량일 때의 정밀한 온도 조절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태양소녀는 자신의 특권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정제된 소량 제조의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약재를 자랑스럽게 내놓는다. 그녀 가족의 명망 높은 공장에서 나온 기계였습니다. 늘 독특한 왕은 겸손한 전자레인지를 선택하여 알약 제조의 현대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항상 실용적인 구는 온도 조절 장치와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앤티크 스타일의 용광로를 사용하며 알약 제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체내 가마솥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교실의 평화는 산산이 조각나고 혼란과 공황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이 두려워 고통스러워하며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의 괴로운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개구리 D가 교실에 들어와 구의 용광로를 흡수하여 그 영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강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왕은 개구리 E의 행동을 예상하고 제때 돌아옵니다. 개구리 2는 그에게서 위험을 감지하고 창문으로 뛰쳐나가며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벌어집니다. 간신히 그의 소나기를 피하려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왕은 재빨리 개구리 2를 따라잡아 용광로를 강제로 되찾고 화장실에 가서 씻습니다. 하지만 구는 왕이 자신의 용광로를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상황을 오해합니다.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찬 구는 그에게 총을 겨누며 맞섭니다. 왕은 진실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오해의 그물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는 그를 믿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실수로 총에서 나온 오음독을 달려드는 천의 입에 발사했고 천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왕이 필사적으로 천을 구하려는 동안 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왕에게 천을 치료할 해독제를 만들고 상황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대신 그는 왕이 자신의 용광로를 가져간 것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천을 교실로 옮기고 3단계 교재를 가지고 해독제를 만들기 시작한다. 최소 4시간은 기다려야 할 거라는 걸 알면서 기다리는 동안 장난기 많은 프로그2는 다시 한번 난로를 먹으려고 시도한다. 구는 재빨리 반응하여 플래시를 사용하고 그 결과 프로그2는 영적 에너지를 방출하여 즉석 예열 장치로 변신한다. 구는 난로를 확인하고 프로그2야 영적 에너지가 의도치 않게 난로를 예열시켰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프로그2의 영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 난로에 집중시키기로 한다. 그들이 작업을 마치자마자 그들은 의소리를 듣는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학생들, 곧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은 재빨리 움직여 현장을 덮으려 애쓰고 구는 들어오는 학생들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합니다.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그는 왕이 순식간에 현장을 성공적으로 덮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판 강사는 구의 용광로를 확인하고 금알약을 꺼내 85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줍니다. 하지만 강사가 전자레인지에 있는 왕의 알약을 확인하러 오자 그것은 부서지고 탄 상태로
마치 폭발물처럼 보였습니다. 파는 그의 서투른 일 처리에 대해 질책하며 군은 왕이 자신의 알약을 구에게 주고 첸의 알약을 스스로 먹었다는 의심을 품습니다. 속으로 그는 왕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겠다고 굳게 맹세했지만 자신의 알약은 그들의 시련 내내 화로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왕의 전자레인지는 알약 제조에 분명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업 후 그들은 첸을 그의 솥에서 꺼내는데 알고 보니 첸을 숨기려고 서두르던 왕이 그를 자신의 고장난 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나중에 첸은 땅에서 깨어나 자신의 솥에 대해 묻습니다. 군은 그들이 그것을 고쳤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왕을 껴안고 그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을 사과하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교실에서 성거리 왕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그를 말문없게 만든다. 바로 그때 그는 근처 지붕에서 토끼 가면을 쓴 2명의 암살자가 성거를 향해 저격총을 겨누는 것을 발견한다. 재빨리 행동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총알의 방향을 바꾸고 성걸의 목숨을 구한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는지 모른 채 그녀는 계속해서 왕과 데이트를 하자고 조른다. 그녀가 자신보다 와인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천은 속상해하며 울기 시작하고 구가 그를 위로한다. 바로 그때 관리자가 교실에 들어와 와인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강사의 말에 동의하고 그와 함께 간다. 성걸은 왕이 자신에게 승낙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그들 사이의 러브스토리라는 소문이 공식 파벌의 60페이지에 퍼지기 시작한다. 강사는 왕을 학교의 공동 명예석사이신 서희 선생님께 소개하고 그들에게 논의할 시간을 준다. 서 선생은 즉시 그를 거대 개구리를 물리친 소년으로 알아보고 그를 스승으로 존경하며 왕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는 서 선생님에게 기억을 지우는 능력을 사용한다. 목표 대상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을 없애고 잠재적으로 식물 상태에 빠뜨리는 기술이다. 서의 안전을 위해 그는 기술의 위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방을 나선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마른 튀긴 국수를 먹지만 프로기두가 암살자에 대해 알려주러 온다. 다음날 왕은 잠자는 동안 성걸에 대한 악몽을 꾸고 갑자기 방에서 깨어나 열린 창문을 통해 그녀와 경호원들이 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깜짝 놀라 그는 재빨리 커튼을 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부모는 그가 성걸과 사귀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빨리 먹고 그녀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재촉한다. 그는 공포에 질린다. 부모님은 그가 성걸과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빨리 먹고 그녀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재촉한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새로운 데이트 생활에 대해 심지어 다투고 있는데 그는 일부러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시간을 끌려고 한다. 그의 부모님은 선걸이 준 고급 영양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그것이 사람의 미모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왕의 아버지는 아들의 새로운 관계에 들떠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 다음 그는 부모님에게 떠밀리듯 데이트를 하러 집에서 나선다. 마지못해 성걸의 차에 오른 그는 속으로 풀어극이 2가 언급했던 암살자들이 지금 나타나기를 은근히 바란다. 성걸은 그에게 천국 낙원이라는 놀이공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린다. 마침 그녀 가족의 상업과 레크리에이션을 결합한 부동산 프로젝트이며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만 지었다고 말합니다. 왕을 놀리려는 듯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곳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인생의 사랑을 처음으로 데려가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크게 웃으며 농담이었다고 말합니다. 놀이공원 안에서 그들은 우주의 동굴을 방문하는데 안내원이 동굴 안의 돌벽이 예언의 벽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정의 입에 손을 대면 벽이 메아리로 그들의 관계의 미래를 예언한다고 합니다. 전설을 믿는 성걸은 그에게 그것을 해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요정의 입에 다가가려는 순간 그들은 천국으로 따라온 2명의 암살자를 발견합니다. 암살자들은 그들을 쫓아 천국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암살자들은 재빨리 총을 꺼내 쏘지만 왕은 총알을 입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의 반응을 오해하고 그가 자신에게 미소 짓는다고 생각하며 얼굴을 붉힙니다. 그녀를 보호하고 어떤 피해도 막기 위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암살자들을 제압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기억 삭제 능력 50% 망각 트릭을 이용하여 성걸과 안내자의 기억에서 이 사건을 지워버립니다. 왕과 성걸은 데이트를 계속하며 다양한 놀이기구와 게임을 즐깁니다. 왕이 암살자들의 추가 시도를 미리 알리고 마가 그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억을 지우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들의 기억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지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후에 해질녘 그녀는 그에게 함께 대관람차를 타고 불꽃놀이를 보자고 제안합니다. 왕은 대관람차에서 평온한 순간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동의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 마주보지만 암살자들은 대관람차가 출발하자 그들 안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는 동안 갑자기 암살자들이 나타나 총을 겨눕니다. 썬걸은 그들이 그림자 조직에서 온 암살자라고 의심하며 암살자들과 왕 사이에 서서 그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를 본 왕은 분노하며 눈이 밝은 붉은색으로 빛납니다. 그는 눈으로 암살자들의 총과 휴대폰을 무력화시켜 그들을 제압하고 회전목마 객차에서 재빨리 쫓아냅니다. 그러고는 썬걸에게 오늘 일어난 모든 것을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하며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100% 약속 트릭을 사용하여 썬걸의 마음속에서 오늘 일어난 모든 기억을 영원히 비밀로 봉인합니다. 다음날 학교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구하천은 왕에게 썬걸과의 데이트에 대해 열심히 질문했다. 썬걸 자신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경호원들과 함께 대화에 합류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보호하며 원을 만들자 학교 관리자가 천국낙원에서 그녀를 공격하려 했던 암살자들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 알렸다. 구가 나타나 그날을 위한 특별한 보안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어제 암살자들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천은 구의 용감함에 열렬히 환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이 암살자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구를 속이는데 자신의 50프렌토를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구는 자신을 공격자들을 막은 영웅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왕은 학교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구는 그림자 세력으로부터 썬걸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 명령의 표적이 된 자는 다음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썬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강화된 보안 조치, 예를 들어 정문에 배치된 군인들과 건물 내 여러 단계의 보안, 황금 한약 단계 이상의 경호원들이 학교 전체에 배치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에 황금 한약 단계 이상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군은 모두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설치된 자신의 사무실로 집합할 것을 지시합니다. 게다가 그는 칠성대가 원거리 저격이나 공중 공격을 막기 위해 마법 비행검으로 그 지역을 순찰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사무실에 모이고 주호는 그들이 여기서는 안전할 것이라고 재확인시켜줍니다. 채는 창문에서 학교 캠퍼스를 순찰하는 칠성대를 발견하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이것이 학교 설립 이후로 시행된 최고 수준의 보호라고 인정합니다. 갑자기 주호와 관리자는 세 번째 멤버인 엑수펑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엑수펑이 그들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머팀과 그림자 세력의 늦은 골든필 단계 빨간 리본이 그가 계속 진행하면서 닭고기 해머로 경비원들을 공격합니다. 그런 다음 투펑은 닭고기 해머로 카메라를 치고 화면이 오작동하여 주호와 관리자의 카메라 연결이 끊깁니다. 학생들은 엘리트 반그룹 채팅에 열중하고 있어 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제 선녀와 왕의 데이트 중 천국낙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호는 전화로 통화하며 정문의 무장 순찰선 수를 줄이고 학교 중앙 로비의 경비원 수를 늘릴 것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암살자 쉐잉 해머팀의 두 번째 멤버이자 늦깎이, 그림자파의 금단경지 적색 리본으로 독에 대한 전문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독가스로 전개 경비병들을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쉐잉과 맞서 싸움을 벌입니다. 주호를 포함한 학생들은 사무실 안의 화면으로 전투를 지켜봅니다. 한편 왕은 바삭한 국수가 먹고 싶어 휴대폰으로 주문하고 배달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쉐잉과 관리자의 싸움은 계속되고 관리자는 쉐잉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피합니다. 주게잉이 탈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무실을 향한 스프린트. 왕이 문을 열고 나와 그를 기절시키며 놀라게 합니다. 그는 즉시 사과하고 음식 배달을 받으러 갑니다. 주호는 왕이 괜찮을 거라고 태양소녀를 안심시키며 암살자들이 그녀를 특별히 노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는 길에 그는 해머팀의 리더이자 후기, 금당의 적색 리본 왕으로서 그의 힘으로 유명한 투명화 능력과 엄청난 힘을 가진 거대한 해머를 사용하는 수검을 만납니다. 투명 상태인 수검은 전투를 준비하며 해머에 충분한 힘을 모아 강력한 보호 정신력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왕이 그의 옆을 지나가면서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자 그는 깜짝 놀란다. 배달이 도착하자 칠성대는 유해 물품이 없는지 검사한 후 왕에게 전달한다. 수재는 왕이 배달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여긴다. 왕은 오해를 깨닫고 실수로 친구를 기절시킨 것에 대해 수재에게 사과한다. 수재는 왕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격분한다. 그는 완전히 충전된 망치를 왕에게 휘두르지만 망치는 바위에 부딪힌 달걀처럼 힘없이 떨어지고 왕은 전혀 다치지 않는다. 한편 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바삭한 국수를 계속 먹습니다. 수재는 겁에 질려 왕이 어떻게 초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맡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왕은 바닥에 쓰러진 탄주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주가 나타나 그를 축하하며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다시 한번 주에게 50% 망각수를 사용하여 자신이 수젠을 물리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수젠을 주에게 넘기고 암살자들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척합니다. 암살자들은 경찰에 체포되고 모두 주의 용감함을 칭찬하며 그 주위에 모인다. 왕과 주의 팔에 부상을 입은 듯한 것을 알아차린다. 암살자들의 공격 후 왕은 아픈 척한다. 학교에서 병가를 내고 10일 동안 집에 머문다. 어머니는 그에게 소리치며 더 이상 꾀병을 부리지 말고 다음날 학교에, 회복했다고 알리고 모레 학교에 다시 등교하라고 강조한다. 그는 그날을 떠올리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순, 여학생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기억한다. 저명하지 않은 영웅으로서 그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암살자들을 제거한 공로는 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태양소녀가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을 불러지은 개인 요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곳은 몰입형 치유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양실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생각하며 그는 자동으로 매시간 귀한 약재를 공급받습니다. 그 약재는 경락을 연결하고 활력을 증강시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가져다주며 요양실에서 나와 식사하라고 합니다. 그때 왕씨가 아래층에서 친구들이 왔다고 소리칩니다. 불쌍한 왕씨는 겁에 질려 요양실로 황급히 달려가 아픈 척하며 어머니가 친구들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오아는 친구들이 꽃과 선물을 들고 온 것을 봅니다. 왕의 어머니는 친절하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간식을 준비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고는 여전히 아픈 왕을 놀리고 자신의 애완조 버디2를 소개하며 왕의 회복 중인 오두막에 앉아 낙타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왕을 제외한 모두가 웃지만 왕은 속으로 새를 저주하며 친구가 왜 저렇게 못생긴 애완동물을 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천은 왕과 버디2가 닮았다고 농담하며 왕은 재밌는 표정을 짓습니다. 선녀는 갑자기 프로그2를 현관에 두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프로그2가 합류합니다. 왕의 어머니가 모두를 위한 간식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개구리 티가 왕 옆으로 가서 그의 얼굴을 핥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그가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햇님이는 이것을 장차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쌓을 기회로 여깁니다. 그녀는 왕의 회복에 도움이 될 그녀 가족의 제품인 왕신의 만능 영약과 함께 남겨낸 이전에 왕의 어머니께 드렸던 영양제 몇 개를 내밉니다. 그리고 이전에 왕 어머니께 드렸던 것과 같은 그녀는 또한 왕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다흑피 보약이 들어있는 주사제를 내밉니다. 그러고 나서 왕의 어머니는 선물을 가지고 가시면서 그에게 잘 대해주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친구들 특히 성걸이 괜찮아요. 성걸은 프로그2를 밀치고 그의 옆에 앉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좀 나아졌는지 묻고 그를 걱정합니다. 그러고는 닭혈청 강아지의 주사액을 꺼내 보이며 그것이 영의 회복에 영력과 함께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영력 주입은 한 수련자에서 다른 수련자에게 영력을 전달하여 부상자의 치유를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무서워집니다. 바로 그때 천은 관리자가 모든 학생들을 검사하기 위해 팔찌를 나눠주었고 자신이 왕의 팔찌를 받았다고 알립니다. 방문 중에 그에게 줄 손목 밴드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매우 화를 내며 영적 시험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왕은 주사를 맞고 싶어 하지 않고 영적 힘을 합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와 그녀의 닭고기 피 토닉을 피해 그는 첸에게 달려가 손목 밴드를 잡고 회복했다고 선언하며 밴드를 이용해 영적 능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들은 첸부터 시작하여 14 영적 능력 시험을 진행해요. 그는 모든 영적 힘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여줘요.
손목 밴드가 영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터뜨려 지름을 측정하여 영역의 크기를 알아내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시험은 입학시험과 달리 자신의 영역이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천의 영역 수치는 약 600에 해당하며 과오는 그것이 입학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신체 외부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영역을 집중시켜 외부로 시각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며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어떤 형태든 영적 힘을 지녀야 진정한 수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과오가 자신의 차례를 맞고 그의 영적 힘은 겨우 176에 불과하여 그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당황을 감추려 하지만 진이 재빨리 가로막아 과오를 창문에서 떼어놓고 진정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때 순 누이가 아마도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시험을 건너뛰는 게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과오와 진은 그녀가 명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시험에서 2019점밖에 받지 못했으므로 그녀의 영역은 그리 크지 않아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태양소녀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시험을 본다. 놀랍게도 태양소녀의 엄청난 힘 때문에 방이 거의 폭발할 뻔했고 그녀는 40시우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아 오히리쿠파 학원의 당징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곽과천은 그녀의 기의 크기에 깜짝 놀랐다. 이제 왕의 차례다. 그는 손목 밴드를 착용하면서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정신력을 누출할까 고려한다. 태양소녀는 다시 피 보충 주사를 꺼내들고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는 괜찮다고 시험 보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재빨리 대답했다. 처음에 그는 작은 구체를 만들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미세한 영적 에너지가 자신들을 날려버릴 만큼 힘들게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왕의 비밀 능력이 1인 허리케인이었다니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재빨리 자신의 영적 힘을 우주 공간으로 돌려 행성 크기의 거대한 영적 힘 구체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그의 원래 구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0점을 받아 59파 학생을 능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아 0.20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태양소녀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그는 아직 아파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것이 표시 오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챙과 군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무시합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점수를 175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스템 해킹을 도와달라고 구에게 전화합니다. 군은 돕겠다고 동의하고 바삭한 국수를 먹으면서 해킹을 시작합니다. 군은 학교 리그 시스템에 해킹하려면 로그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번호 획득 방식을 사용하여 찾을 계획입니다. 놀랍게도 비밀번호는 단 8개의 별표 기호였습니다. 군은 2위의 탕징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디2로 바꿉니다. 재밌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구가 시스템 코드를 조작하자 경보가 울리고 그는 왕의 점수를 바꾸기 전에 서둘러 작업을 중단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다음날 왕은 친한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배경의 TV 화면에서는 59파 학생들의 훈련 장면이 방송되며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뉴스 채널에서는 전국 고등부 검술 대회를 알리고 59파 학교의 훈련장 모습을 보여준다. 리포터는 학생들의 실력이 프로 수준에 버금간다고 강조하며 탕징의 북두칠성 검법 시연 장면을 부각한다. 기자는 탕에게 라이벌인 팩션 60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질문합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팀원들이 한 달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자는 탕에게 팩션 60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것이 왕의 친구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들은 화면에 집중하는 반면 왕은 느긋하게 튀김면을 계속 먹습니다. 탕은 성걸의 엄청난 힘을 인정하고 그녀의 뛰어난 검술 실력을 검술 대회에서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에 대해 0점을 받은 왕에 대해 질문하자 그의 좌절감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비꼬는 투로 왕에게 불멸해 수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뒤 갑자기 인터뷰를 끝냅니다. 그날 밤 늦게 왕과 그의 친구들은 집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관리자로부터 채팅, 그룹 초대를 받게 되는데 모두 놀랍니다. 관리자는 그 5명이 3급 전국 고등부 검술대회 참가자라고 밝힙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충직한 게 동반자 프로극이 2조차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프로극이 D가 영적 힘 테스트를 치러 놀랍게도 5,000점을 받아 단까지 능가하며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경악하며 동물이 대회에 참가한 선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가올 대회를 생각하며 흥분이 가득합니다. 채는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는 엄청난 자부심을 표하며 라이차오라는 특별한 영검을 선물합니다. 군은 그 후 자신의 소중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열렬히 공유합니다. 그가 거의 8년 동안 소유해온 검입니다. 이 검은 강력한 3급 영수, 야기오의 이빨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영상통화로 태양소녀가 대화에 참여하여 자신의 영검 해양을 보여줍니다. 관리자는 검의 불은 색깔에 즉시 충격을 받고 태양소녀가 검령을 만들었다고 알립니다. 검에 빛나는 광채를 관찰하던 판 강사는 태양소녀를 칭찬하며 가문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검과 진정한 유대감을 키웠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썬걸은 자신의 가족이 오션과 같은 검을 3개 더 만들었다고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라도 부러질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그 말에 모두들 감탄합니다. 관리자는 그 후 영검의 정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검의 정령의 형태가 혼란스러운 상태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단단해집니다. 검의 정령의 초기 형태는 작은 짐승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성장하여 점차 지능을 발달시킵니다. 뛰어난 수련자들이 소유한 일부 검의 정령들은 심지어 생각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그들에게 더 높은 단계의 수업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의 검과의 유대감을 키울 것을 격려합니다.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 2가 주목의 중심이 되고 그룹은 그를 장난스럽게 놀리며 걔가 어떻게 영혼의 검을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프로그 2는 자신이 혀의 도움을 받아 몸속에서 하늘의 검이라는 영혼의 검을 꺼내는 영상을 보여주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은 페니칼보다 강하다고 말하지만 프로그 2는 혀로도 영혼의 검을 아주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혀로도 영혼의 검을 아주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뜻밖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 친구. 걔에게 모두들 어리둥절해합니다. 걔 친구의 예상치 못한 힘에 대해 모두들 깜짝 놀라랍니다. 모든 시선이 원객에 쏠리자 친구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도 영검이 있는지 간절히 묻습니다. 원근 그저 바삭한 국수를 조용히 먹고 싶을 뿐이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못 이겨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도 영검이 있다고 말하고 대화를 끝냅니다. 아무도 그가 대회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다면 대회에 참가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야. 하지만 그의 친구와 사범은 대회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에게는 자신에게 영검이 있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칼에 대해 부모님께 여쭤보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지만 어머니가 할인된 안티에이징 크림 때문에 아버지와 다투는 소리를 엿듣습니다. 그는 TV가 켜져 있고 뉴스에서 정령역 화학공장 폭발 사고를 보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마법 도구도 정령의 밀도가 높은 영적 인물 근처에 가져오는 것을 경고합니다. 나중에 속보에서 수련회배의 장갑차 부대가 군대가 그림자 조직 본부를 포위했습니다. 그림자 조직의 소굴이 발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림자 조직의 은신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끼 가면을 쓴 그림자 조직원이 본부에 들어오려는 자는 누구든 자신을 먼저 상대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무장 부대원들에게 체포됩니다. 그 후 마법 부대가 도착하여 나머지 그림자 조직원들을 신속하게 체포합니다. 주 마스터가 차를 타고 도착하자 기자들이 곧바로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과거 2차례 암살자의 계획을 막았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 2번 암살자의 계획을 저지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림자 세력의 지도자를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 왕은 TV에서 시선을 돌리고 부모님께
영검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검을 찾아 다락방에 가고 마침내 그것이 담긴 상자를 찾는데 상자는 왕의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상자 안에서 흰머리의 작은 소년이 나타나 10년이나 됐다고 외칩니다. 깜짝 놀란 왕은 재빨리 상자를 닫고 부적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낍니다. 다음날 왕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정문 밖에 모입니다. 챙과 군은 그의 나무검을 놀리며 말합니다. 너무 작아서 아이들에게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햇살 소녀는 귀엽다고 생각하고 개구리도 왕의 검이 지닌 엄청난 힘을 깨닫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관리자주와 강사판이 도착하여 그들에게 59파벌에서 5일간 대회가 열리며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알립니다. 왕이 짐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보고 관리자는 그에게 59파벌에 머물게 될 줄 알았냐고 묻습니다. 왕은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회에 참가할 의향이 없었기에 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배 아프다고 하고 집에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배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죠. 채는 자기 옷을 나눠 입자고 제안하지만 모두들 역겨워합니다. 주만 급한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버스에 탑니다. 왕이 창문을 짜증스럽게 닫아주는 왕에게 행운을 빌어줍니다. 버스 안에서 왕의 검령이 나타나려 하지만 왕은 그것을 억누르고 전날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왕은 검령에게 바삭한 국수를 주는 대신 조용히 있기로 했었거든요. 강력한 정령의 비밀이 맛있는 간식이라니 누가 알았겠어요. 버스는 59파벌 문 앞에 도착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건 당이었습니다. 싱의 다른 세 제자와 그들의 사범은 남았다. 판과 시인은 서로 노려보며 그들이 과거에 절친한 친구이자 룸메이트였지만 이제는 라이벌이 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모욕하고 조롱한다. 시는 성걸에게 다가가 그녀가 파벌 6시의 재정 상황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암시한다. 파는 시에게 성걸이 자신의 학교가 아닌 그녀의 학교에 등록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런 다음 파는 탕 근처의 소년에게 다가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그부들을 괴롭히고 동물을 학대하여 공안 처벌을 받았다고 비난한다. 치는 마치 불도저에 치인 것 같은 기분이다. 한편 왕은 불안해하며 배 아픈 척 기회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배 아픈 척 기회를 보려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판에게 안갚음하려는 시인은 술자리에서 그에게 자신의 엄청난 테스트 방법을 써먹습니다. 그를 향해 영역이 스쳐 지나가고 그는 이것을 이용해 경쟁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녀는 영역 수치가 더서밖에 안 되는 학생을 이렇게 권위 있는 대회에 데려온 판을 조롱하며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고 묻습니다. 왕은 이 기회를 틈타 가슴을 부여잡고 땅에 쓰러지는 척합니다. 60파벌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어 안부를 확인합니다. 뜻밖에도 그의 검령이 나타나 왕의 부적이 깨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검령에게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냐고 묻고 검령은 버스 안에서 그에게 알리려고 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왕이 계속해서 검령을 안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그러자 부적이 산산이 조각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영역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리고 C가 그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개입도 부인하며 그가 연극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이에 써는 화가 나서 C에게 왕을 좀 보라고 소리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런 위독한 상태에서 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C는 그저 그의 기력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영적 테스트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59파 학생들에게 무언가 했는지 묻지만 모두 부인합니다. 썬버웰은 걱정스럽게 왕을 지켜보고 왕은 계속 고통스러운 척합니다. 왕은 의료진에 의해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리고 썬버웰은 그의 곁을 지킵니다. 왕은 의료팀에 의해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겨지고 썬버웰은 그의 곁을 서둘러 지킵니다. 탕이 그녀를 멈추고 함께 수련 크렘스쿨에 갔던 때를 이야기하자 그녀는 그의 헛소리에 귀 기울일 기분이 아니었고 그를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현재 59파 학생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자랑스럽게 과시한다. 그는 59파 학생회 회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혼자 두라고 부탁하지만 소용이 없자 그에게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흰머리의 키 작은 소녀에게 제지당한다. 탕은 그 소녀를 학생회 서기 여시백이라고 소개한다.
어떤 소녀의 안위를 걱정한 치는 그녀에게 달려가 구하려 하지만 다른 59파 학생들에게 막힌다. 한편 왕의 몸은 타오르는 정신에너지에 휩싸이고 시강사는 미라처럼 붕대로 그를 묶어 불을 끈다. 이를 목격한 탕은 제자가 과도하게 행동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 그 말에 태양소녀는 그가 왕의 공영 뒤에 있고 그를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분노에 찬 그녀는 바다라는 검을 뽑아들고 그와 대치하려 했지만 관리자에게 제지당했다. 의무실에서 왕은 플래시의 기술을 이용해 의사들을 따돌리고 59파벌에서 몰래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힘을 억제할 새로운 부적을 얻으려 했다. 만약 그가 더 많은 영역을 사용한다면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빠는 전화와 화장지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바빠서 현재 일들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믿음직한 비행 검을 타고 59구역으로 날아갑니다. 한편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체육관에 모여 다음날 경기에 대한 시 선생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시 선생님은 팀들이 5대5로 경쟁하고 경기장에 5개의 재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속, 나무, 물불, 그리고 흙입니다. 검을 재단에 꽂으면 점수가 누적되고 100%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탕근 60파가 현재 왕이 아프고 단 4명뿐이라고 비웃으며 기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화는 59파도 단 4명뿐이라고 응수합니다. 탕근 위협적인 웃음으로 응답하며 그들의 5번째 멤버가 계속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60파를 덮칠 뻔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 비풍이 519파팀의 5번째 멤버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선녀에게 작업을 걸고 꽃을 받아준다면 그녀의 편에 설 것을 제안합니다. 그가 선녀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진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지만 그는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엄청난 힘으로 자신의 영역으로 첸을 가볍게 날려버립니다. 화오는 그가 금당이의 수련자임을 깨닫고 첸이 다시 공격하려고 일어서지만 또다시 실패합니다. 북풍은 그를 아주 심하게 패지만 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과 어떻게 불의 앞에 멈춰서지 않았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첸은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북풍은 그움큰 그의 팔을 잡고 음의 영역으로 박살냅니다. 바로 그때 왕이 탈출구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체육관에 들어와 날아오는 첸을 붙잡습니다. 그에게로 날아오는 첸을 말이죠. 왕이 그를 잡자마자 그의 팔이 정상으로 돌아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왕이 아버지에게서 부적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그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왕을 본 북풍은 그가 어떻게 천의 손을 고쳤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왕이 들어왔을 때 그는 천을 치료하는 자신의 엄청난 비법을 사용했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부적을 더욱 손상시켰습니다. 자신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북풍은 갑자기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그의 힘을 시험합니다. 놀랍게도 왕은 차분하게 그 공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북풍은 완전히 충격을 받고 자신이 전혀 영적인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왕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어떤 소녀가 걱정스럽게 그에게 달려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왕은 그저 북풍으로부터 받은 꽃을 내밀며 그녀에게 건네줍니다. 북풍은 어떻게 자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꽃을 가져갔는지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의 영적인 힘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 각자의 준비실로 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왕은 한정판 고구마 맛 튀김면을 먹고 싶다며 양해를 구합니다. 가는 길에 그는 북풍이 그림자 파벌 두목에게 맞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걸어가던 중 그는 북풍이 그림자 파벌 두목에게 얻어맞는 것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림자 부인은 그 후 왕과 북풍을 불멸의 결박 밧줄로 묶고 그녀가 풀어서 노인에게 넘겨주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녀의 운전사. 그녀는 이어서 발뒤꿈치로 왕을 차는데 부적이 깨지면 봉인된 음의 기운이 폭발하여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고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의 검령은 그가 실수로 영역을 방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를 깨우려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검령이 오늘 바삭한 국수가 반값에 나온다고 말하자 그는 벌떡 일어나고 그의
검의 정령이 안도의 한숨을 좀도 한숨을 쉰다. 그림자 여인은 비봉으로 변장하고 다른 이들에게 합류하는데 그들은 다가오는 대회를 두고 열띤 논쟁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문을 활짝 열고 나타나 왕이 한 여자에게 납치당했다고 알린다. 그림자 여인이 이런 계획을 세울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그들에게 합류한 주인은 그 여자가 그림자 세력의 두목인 강누영임을 확인한다. 탕그니샤 바이에게 계산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옛 캠퍼스에 어떤 영적 기운이 있다고 밝힌다. 임박한 위험을 감지한 어떤 소녀의 경호원들이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데려가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가족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경호원들과 함께 왕령을 구하러 떠납니다. 왕령과 유게파벌의 나머지 인원들도 합류합니다. 미신은 제자들도 보내지만 그들의 주된 목표는 상대의 전투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왕령은 평화롭게 잠을 잡니다. 이제 그는 대회를 피할 방법을 찾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이 일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알리자 그의 평화로운 잠은 깨어지고 북풍이 도움을 청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짜증난 운전사가 발을 구르자 건물 전체가 흔들린다. 그 결과 북풍은 운전사의 강력한 발구름으로 생긴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 왕의 검령은 그 노인이 매우 강력한 영역을 지닌 영아로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태양소녀와 나머지 일행이 현장에 도착하여 말뚝에 묶인 왕을 본다. 사백은 북풍이 뭔가 다르다며 당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운전사는 구지자의 씨앗을 이용해 공격을 시작하고 싸움이 시작된다. 모두 그의 강력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는 노란 원반 보물창고 공격을 펼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황금 기병대를 소환합니다. 태양소녀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지시하고 혼자 기병대에 맞섭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바다의 검을 소환하고 놀랍게도 잠시 동안 운전자를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힘은 압도적이고 태양소녀는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며 빠르게 땅에 쓰러집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 왕령은 자신의 시간 조작 능력을 사용하여 운전자가 땅을 쿵 찍은 순간으로 되돌립니다. 이러한 유리한 고지를 이용하여 왕령은 운전자를 물리치고 그의 망각의 기술을 사용하여 주위가 자신을 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운전자는 불멸의 밧줄로 묶였고 모두 주위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주위가 공을 차지하고 왕은 기꺼이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제갈량은 언론의 모든 인질이 구출되었고 노인이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고대 악마의 잔존 영혼에 사로잡힌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칠성대는 건물을 조사하고 한 명이 왕에게 그 구멍이 전투의 결과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칠성대원이 떠나자마자 그의 검령이 구멍에서 나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진짜 북풍을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왕은 그의 검령에게 북풍을 감시하고 놓아주지 말라고 지시하며 북풍이 참가하지 않으면 시합이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자 여인이 북풍으로 변장하여 시합에 참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왕은 자신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었던 시합에 참가해야만 했고 북풍이 여기 있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5m 이상 날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전투 지역은 그들의 수련이 고갈되지 않도록 특수한 회복 필드로 덮여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경쟁 중에 다치더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를 맡기고 대신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받습니다.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응원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고민하며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구하려 했던 친구들에게 대한 의무감으로 이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언론은 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탕의 요청에 따라 페이바이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경쟁자들의 모든 영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바로 그때 왕의 아버지가 부적을 주려고 달려옵니다. 왕에게 말하려 했지만 왕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이미 늦었다. 그를 보자주는 흥분에서 실수로 그를 스승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정정한다. 그는 주에게 아들의 공연과 부적이 부서진 사실을 말해주고 주는 충격을 받는다. 오입 구파가 시스템을 해킹하고 북풍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대회에 참가한다. 한편 60파 대원들은 모두 흩어져 있다.
비백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60파 대원들의 위치를 알아내려 하지만 왕의 힘의 값이 낮아 그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 채는 서쪽 금재단에, 썬롱은 북쪽 물재단에, 프로비투는 남쪽 불재단에, 그리고 베이펑 또한 불재단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위치를 고려하여 탕은 예측합니다. 왕이 동쪽 나무 재단에 착륙했을 것이라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59파의 주황색 머리의 한 구성원이 왕의 위치로 달려갑니다. 후는 자신이 59파와 같은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되고 바위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탕이 공격하면서 그의 은신처가 들통나지만 영리하게도 군은 그의 자리에 미끼를 남겨두었습니다. 탕은 계략에 걸려 미끼를 찌르고 군은 왕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주황머리 인물을 따라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는 자신이 미끼로 쓸 종이 인형이 2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걱정합니다. 게다가 상대들이 매우 강력한 가운데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죠. 그러자 59파는 지구 재단을 점령하면서 60파와 싸우기 위해 흩어집니다. 그 소식을 발표를 통해 듣자 천은 걱정이 되어 금속 재단을 점령하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날카로운 나무짚에 맞아 온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금속 재단이 있는 나무 아래에서 날아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순간 재단에 이르자 그는 어떻게 그것을 손에 넣을지 고민합니다. 바로 그때 사나비가 나타나 그에게 칼을 재단에 내리고 10초 동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싸우기를 거부하는 천은 그녀의 도움과 바꿔 3번의 공격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몇 초 안에 끝낼 거라고 하자 그는 어리둥절합니다. 갑자기 천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그녀는 차원의 그물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그에게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거짓 신경 신호로 그의 몸을 조종하며 그의 몸을 거짓 신경 신호로 조종합니다. 불의 재단에서 프로그기 2와 비퐁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주먹을 주고받는 와중에 프로그기 2는 비퐁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용하여 그것을 이용해 스스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 2는 결국 비퐁에게 패배하고 비퐁은 불의 재단을 성공적으로 점령합니다. 한편 나무의 재단에서는 주황머리 남자가 도착하여 땅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왕을 발견합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는 재단을 점령할 의도로 재단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왕은 개구리 2로부터 이어폰을 통해 충분한 부정적 에너지를 흡수하면 봉긴을 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의식을 회복합니다. 주황머리 남자가 왕을 공격하려는 순간 바로 그때 주황머리 남자가 왕을 공격하려 하자 무가 끼어들어 적시에 그를 공격합니다. 왕은 감정 없이 그들의 치열한 싸움을 지켜봅니다. 그저 그들의 격렬한 싸움을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물의 재단에서 햇님 소녀가 재단을 손에 넣으려는 순간 탕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습니다. 강력한 검의 기운을 휘두르며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탕은 그들의 조상으로 인한 신성한 유대감을 운운하며 그녀를 조롱합니다. 한편 59파가 4개의 재단을 점령했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59파가 4개의 재단을 성공적으로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햇님 소녀는 상황을 역전시키려 바다의 춤을 사용하려 합니다. 기술을 사용하지만 당은 재빨리 눈을 날리는 자신의 묘책으로 그녀의 공격을 무산시킨다. 전투는 계속되고 태양소녀는 놀랍게도 당의 요청으로 비봉이 싸움에 합류한다. 이제 2명의 강력한 상대를 마주하게 된 태양소녀는 자신이 어떻게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한다. 얼음 때문에 물을 이용한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얼음 때문에 물을 이용한 탈출은 불가능하지만 재단을 획득해야 한다. 갑자기 강력한 일격이 들리고 주황머리 남자가 하늘을 가로질러 나라가 결국 전투에서 탈락한다. 이 강력한 힘이 바람을 일으켜 얼음을 산산조각 낸다. 기적적으로 태양소녀에게 탈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탕은 이것이 엄청난 음의 에너지이며 비봉의 것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그 근원을 조사하기 위해 떠나기로 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물 재단을 붙잡고 비봉에게 자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지시를 따르고 59파벌의 승리를 돕는다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5번째 재단을 획득함으로써 59파벌은 속도 보너스를 얻지만 그 후 60파벌이 나무 재단을 획득했다는 또 다른 발표가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발표가 나왔습니다. 60파벌이 이제
나무재단을 획득했다는 내용이었고 모두 놀랐습니다. 태양소녀의 이어폰을 통해 후는 그녀에게 왕이 개구리도 합세해서 재단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재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황머리 남자와 군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은 입에서 발사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강력한 말에 폭격을 가하지만 제약 때문에 자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군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주황머리 남자는 굴을 비웃으며 말재주가 다 떨어졌다고 놀리고 왕을 무능한 쓰레기라고 모욕한 후 발길질을 날립니다. 그때 개구리도 영혼의 에너지를 먹으려는 음모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싸움 중에 방출될 영적 에너지를 먹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은 왕을 보고 재빨리 숨습니다. 군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그것은 왕과의 우정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왕에게 미리 사과하고 그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퍼붓습니다. 주황머리 남자에게 강력한 말 폭격을 가합니다. 구가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왕은 오랜만에 강렬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부적이 부서지기 직전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 더 이상 그의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화가 나 있다. 평생 동안 부적은 그의 영적 힘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을 억눌러 차가깝고 무관심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제 그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지기에 부적이 꺼고 파우터 깨지기 시작하다. 엄청난 양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를 본 개구리도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그에게 달려든다. 왕은 그때 전략을 세운다. 그는 이제 개구리가 과도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그의 영적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개구리도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부드럽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왕은 부정적인 기운을 상쇄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 힘을 개구리와 결합하고 그들은 하나의 존재로 합쳐지고 이제 개구리는 그의 머리에 붙어 있다. 군은 이것에 놀라서 그에게 속임수냐고 묻지만 주황머리 남자는 단순히 왕을 조롱하며 이 모든 일 후에도 그는 여전히 오레벨 쓰레기라고 말한다. 좌절하지 않고 왕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검에 가볍게 손을 댄다. 그의 손길만으로도 너무 강력하여 검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주황머리 남자는 충격을 받는다. 그런 다음 왕은 주황머리 남자를 힘들이지 않고 살짝 밀어 옆으로 날려보내는데 그는 마치 혜성처럼 하늘을 가른다. 그렇게 왕은 나무재단을 점령하고 오슈쿠파의 속도 증가 효과를 무력화합니다. 발표를 들은 탕은 당황하여 자야바이에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묻습니다. 자야바이는 그에게 왕이 자신의 정신력을 개구리와 결합하여 재단을 점령했고 지금 불재단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말합니다. 수비누프 왕은 과오와 함께 불재단을 장악하여 탕을 격분하게 만듭니다. 탕은 비봉에게 흑재단으로 가서 59파의 다른 구성원에게 불재단으로 가서 되찾으려고 시도하라고 지시합니다. 왕이 개구리와 합쳐졌으므로 탕은 작전을 셉니다. 이제 주황머리와 동등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왕에게 탈락당했습니다. 그는 왕년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재단을 감시하면서 위치를 순환시키기로 합니다. 이 전략은 60파벌의 나머지 인원을 물리치고 그에게 일사전략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해줍니다. 왕은 금속 재단으로 가서 진초를 깨웁니다. 깨어난 진초는 왕의 모습에 놀라며 즉시 사야바이를 찾으며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왕은 금속 재단을 점령하며 오슈쿠파벌에 대해 우위를 점합니다. 이 승리에 흥분한 진초를 보며 왕은 그에게 미소 짓고 진초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왕이 전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탕은 그들을 제치고 나머지 재단들을 점령하여 59파가 다시 앞서가는 1대4의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왕은 탕의 전략을 깨닫고 비록 자신이 매우 강력하지만 하나씩 재단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프라메이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이죠. 다행히도 왕은 선녀가 이어폰을 통해 연락하며 그녀가 과오와 함께 있으며 사비가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왕령이라는 독특한 이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그는 얼굴을 붉힙니다. 마이투는 그의 새롭게 발견된 수줍음에 장난스럽게 댓글을 답니다. 선녀는 왕에게 가장 강력한 59파 멤버 비봉이 지키는 지구재단을 점령하라고 요청하고 천은 그들이 이미 점령한 금속 재단을 지켜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 계략을 이용하여 사벽이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막고 과오와 함께 화염재단으로 가서 과오는 그녀가 화염재단을 점령하는 동안 59파 멤버의 주의를 끌 계획을 설명합니다. 사벽은 탕에게 선녀가 화염재단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탕은 거기에 도달하려면 비봉을 지나쳐야 한다고 답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그녀가 물 장난을 이용해서 비봉에게 발각되지 않고 불재단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상대로 태양소녀는 불재단으로 갑니다. 거와 함께 물을 이용해 이동을 은폐하면서 재단에 도착하자 거는 팩션 59 가이드를 놀리기 시작하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태양소녀가 재단을 점령하기 위해 몰래 안으로 들어갑니다. 탕은 서둘러 이어폰을 통해 통신하며 팩션 59 가이드에게 즉시 재단으로 돌아가 태양소녀가 재단을 점령하는 것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팩션 59 가이드는 태양소녀를 막기 위해 서둘러 재단으로 향합니다. 야, 그래서 과오가 자기 단어의 힘으로 그를 공격해. 하지만 안내자를 치는 대신 실수로 바위에 걸려 넘어지면서 태양소녀를 치게 돼. 이 때문에 태양소녀는 재단에서 멀어지고 그 사이에 당이 그들에게 합류할 시간을 얻어 태양소녀는 아버지의 말씀, 특히 14년 동안 가두는 기술로 자신의 가족을 굴욕적으로 만들었던 당의 가족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을 떠올려 당은 안내자에게 서둘러 칼을 되찾으라고 소리치고 과오는 처음에 빗나간 것을 사과하며 다시 그를 겨냥해 그를 마치긴 하지만 안내자를 막을 만큼 강력하진 않았어. 그래서 태양소녀는 재단에 칼 하나를 던져 그리고 다른 검으로 안내자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참가자가 직접 검을 꽂아야 하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를 깨달은 썬걸은 재단으로 가서 직접 검을 다시 꽂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탕의 검령이 개입하여 그녀의 검을 부러뜨립니다. 탕은 재단을 차지할 기회를 놓친 그녀를 조롱하며 5대0의 압도적인 승리를 계획했지만 4대1로 이겨서 기쁘다고 말하고 60파벌의 극심한 상황을 조롱합니다. 썬걸은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탕이 불의 재단을 차지하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탕이 불의 재단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탕근자야 베일을 시켜 왕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봉은 천을 물리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만약 왕이 다른 재단을 점령하러 간다면 소베이는 그가 남긴 재단을 되찾을 것이고 그들의 진행을 무효화하고 59파벌의 승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에게 그들이 이 재단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도 마찬가지로 비봉이 금속 재단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편 왕은 금속 재단에 도착하여 천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햇님 소녀의 말을 떠올리고 비봉의 공격을 받아치는 대신 피하며 그저 계속 방어만 하면 됩니다. 비봉이 재단에 검을 꽂는 것을 막습니다. 진은 비봉의 공격을 아주 잘 피하고 이를 깨달은 비봉은 진을 도발하기 위해 그를 비겁하다고 조롱합니다. 비봉의 말을 들은 진은 힘들었던 어린 시절과 아버지가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면 비겁하다고 부르며 때리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감정이 격해졌지만 진은 굳건히 마음을 다잡고 비봉의 공격을 계속 피하며 그를 격분시킵니다. 그때 재단 위 나무에서 잎이 하나가 떨어지고 비봉은 그것이 왜 금속 재단이라 불리는지 깨닫습니다. 나무 자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졌기에 비봉은 떨어지는 금속 잎들을 모두 모읍니다. 자신의 영역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천에게 던져 심각한 부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봉을 막으려 하고 이는 비봉을 더욱 격분시켜 천의 팔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편 화염재단에서 햇살 소녀는 천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구에게 떠나서 천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구는 망설이며 탕과 다른 남자를 상대로 혼자 싸울 수 없다고 말하지만 햇살 소녀는 그가 떠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는 그들로부터 멀어져 숨으면서 몰래 자신의 검귀검을 충전하고 햇살 소녀는 혼자서 탕의 검령과 싸웁니다. 금속 재단으로 돌아와 보니 천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비봉을 막으려 계속해서 애씁니다. 비펑은 재단으로 가서 검을 꽂기 전에 그를 여러 차례 걷어찬다. 천은 일어나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고 재단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친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한다. 바로 그때 소베이가 탕에게 연락하여 불과 금속 재단에서 2개의 영적 기운이 분출하고 있다고 알리고 그것이 구의 영적 기운이라고 덧붙인다. 갑자기 구의 건마검 악취에서 불사조가 나타난다. 그것은 엄청난 힘을 지녀주지만 다른 검령들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태양소녀와 구는 이것을 미리 계획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검령을 희생하고 그것은 구의 불사조 영령과 합쳐져 거대한 불을 뿜어낸다. 탕과 다른 한 명이 그들을 물리치는 폭발. 한편 희생으로 인해 힘을 얻은 천은 구의 검의 영혼 덕분에 활력이 넘치는 영적인 기운이 깃든 팔로 깨어납니다. 그는 비봉을 날려버리고 카운트다운을 멈추고 비봉의 검을 내던지고 자신의 검을 꽂아 금속 재단을 되찾습니다. 이로써 팩션 60은 3대1로 앞서 나갑니다. 한편 와는 나무 재단을 차지하며 4대1로 그들의 리드를 더욱 넓힙니다. 갑자기 태양소녀와 그녀의 팀에 네옴디어와 충노의 탐에 성공에 분노한 비봉은 그림자 보스 여성임을 드러냅니다. 이제 전략 회의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략 회의 중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니다. 작전 회의에서 60파가 4개의 재단을 점령하게 된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작전 회의에서 썬걸은 자신과 구가불의 재단을 그리고 천차오가 금의 재단을 지킨다 해도 여전히 오슈육 9파의 진행행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거머쥐려면 그들의 비밀 병기 왈링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획은 왈링이 물의 재단에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구가검의 길을 불어넣고 검령이 나타나면 하베이는 탕과 연락하는 동안 방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개구리 이와 와는 정신적 연결을 끊고 와는 초베이 없이 토의 재단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낮은 힘 수치 때문에 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샤베이는 계속해서 물재단에 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구리 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녀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군은 챙과 선녀의 희생의 도움으로 악취라는 봉황 형상의 검령을 소환하여 탕과 다른 자를 물리치고 불재단을 점령합니다. 60파벌이 불재단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샤베이는 나무재단으로 서둘러 가서 비봉에게 즉시 흙재단으로 가서 방어하라고 요청합니다. 60파벌이 불재단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샤베이는 나무재단으로 서둘러 가서 비봉에게 즉시 흙재단으로 가서 방어하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그때 팩션 60도 목재재단을 점령했다는 또 다른 발표가 나오고 4대1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샤베이는 충격을 받고 많이 수재재단에 있는데 누가 목재재단에 도착했을까 의아해합니다. 샤베이는 충격을 받아 누가 많이 수재재단에 있는데 목재재단에 도착했을까 의아해합니다. 갑자기 프로극이 두가 정체를 밝히며 샤베이를 놀라게 합니다. 샤베이는 차원의 거미줄 마법으로 프로극이 두를 제압하려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프로극이 두에는 그녀의 영적 힘의 흐름이 인간에게만 통하고 그처럼 다른 생명체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원의 거미줄 덕분에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비웃으며 그녀가 자신의 계략에 속았다고 조롱한다. 후는 어떤 여자아이에게 땅에 있는 완을 확인하라고 한다. 재단에서 그는 금속 재단으로 가서 천에 합류한다. 그녀는 동의하고 왕령에게 합류하러 간다. 비록 현재 그들이 더 많은 재단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59파벌보다 거의 12% 뒤처진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경기장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관제실에 있는 완의 아버지는 59파벌과 60파벌 직원들과 함께 아들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한다. 어릴 적부터 완은 성공과 실패를 무시하는데 익숙해졌다. 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랫동안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적이 그의 모든 감정을 억눌러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그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태양소녀를 처음 만날 때까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괴롭힘을 물리친 후 그에게 보호를 제공했고 그때 그는 감정의 작은 찌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체니, 평생 친구라고 선언했을 때나 태양소녀와 데이트 중 불꽃놀이가 터졌을 때 또는 친구들이 그를 지지했을 때처럼 조금씩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희미한 빛처럼 감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자라 이제
완의 내면에 감정의 불길이 타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기의 재단으로 가서 그것을 잡으려 하자 많은 감정에 압도되어 친구들이 자신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떠올립니다. 그는 감정에 떨며 재단에서 칼을 똑바로 들 수 없고 부적이 다시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로 인해 음의 기운이 폭발하듯 그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태양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지기의 재단을 획득하여 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한편 구호는 금속 재단으로 가서 간신히 살아있는 채로 금속 나무에 매달린 천샤오를 본다. 구호는 그를 나무에서 내려 그의 팔에 안고 울먹인다. 직원들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를 보고 관리자는 허씨에게 소리치며 이것은 대회의 일부가 아니며 천씨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현실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말한다. 허씨는 대회 내내 수호령들이 있지만 천씨는 금단 3단계를 넘어선 누군가. 이 대회에 참가해서는 안 될 진정한 고수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그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자만이 그 수호령이 실제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재단에서 태양소녀는 위령에 발그레한 얼굴을 칭찬하며 자신답게 행동하라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비방으로 변장했던 그림자 보스 여자가 첸을 다치게 한 후 태양소녀를 찔러 죽입니다. 태양소녀의 영혼이 몸을 떠나고 위령은 분노에 찬 외침을 지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버텨온 그의 부적이 마침내 부서지고 세상은 그의 압도적인 영역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드는 그의 영역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왕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격분하여 공격을 계속한다. 썬걸의 죽음에 분노한 그림자 보스 레이디를 향해 그래서 개구리유는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키지만 왕은 그걸 깨고 계속해서 공중에서 그림자 보스 레이디를 공격하고 그녀 또한 시간 정지에서 풀려난다. 눈이 불꽃처럼 빨갛게 빛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괴물 같았고 그는 계속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그림자 보스 레이디는 그를 조롱하며 썬걸을 지키지 못한 그의 무능함을 비웃는다. 더욱 격분한 왕은 공격을 강화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한다. 하지만 그림자 보스 레이디가 자신을 끝장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갑자기 멈춰선다. 그는 햇님 소녀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는 햇님 소녀의 곁으로 가서 그녀를 감쌉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수리 기술을 사용하여 그녀를 회복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두꺼비 두 마리는 그에게 그림자 보스 여자가 햇님 소녀를 향한 엄청난 증오심으로 공격하여 그녀의 영혼이 산산조각 났고 왕조차도 그녀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여전히 따뜻하고 숨을 쉬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두꺼비 두 마리는 그가 시간의 흐름을 멈춰렀기 때문에 햇님 소녀가 아직 살아있지만 그 기술이 풀리면 그녀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절망에 빠진 왕은 울면서 두꺼비 두 마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개구리 두 마리는 그에게 시간의 흐름을 영원히 정지시켜 그녀의 남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녀의 남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영원히 멈추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왕은 그녀 없이 얼마나 외로울지 깨닫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역을 쏟겠다고 선언합니다. 개구리 두 마리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왕은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왕릉은 이미 4번이나 세상을 재창조했고 매번 태양소녀가 살아있는 원래 상태로 모든 것이 복원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세상을 재창조해도 태양소녀는 죽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검의 영혼이 그에게 합류하여 태양소녀의 생명력이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이미 사라진 생명은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세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그게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몇 번을 재시작하든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왕은 절망에 울부짖으며 그림자 보스 레이디를 더 빨리 끝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랬다면 태양소녀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살아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두꺼비는 시간의 흐름을 멈춰놨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왕은 그에게 시간을 조종하는 방법을 묻고 두꺼비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영적인 힘을 가속 광선으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로써 그들의 몸속을 흐르는 영적인 힘이 빛의 속도까지 가속될 수 있어 사실상 세상을 상대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왕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두꺼비에게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 여행이 가능할지 묻습니다. 두꺼비는 동의하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영적 힘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두꺼비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의를 줍니다. 하지만 왕은 단호하며 태양소녀를 구하고 싶어 할 뿐이기에 두꺼비와 힘을 합쳐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갑자기 왕은 고등학교 첫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배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 여학생이 아닌 청과과오가 그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는 그들에게 10달러를 건네주며 왜 그랬는지 의아해합니다. 선 여학생은 교실에 없고 왕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 여학생이 있어야 할 때마다 그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강렬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차를 쫓아가는데 하지만 선 여학생은 거기에 없습니다. 대신 그는 탕과 셰베이를 만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없는 것 같고 데자뷰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녀가 없습니다. 왕링은 새로운 세상에서 항상 원했던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왕의 공간 마법과 개구리 2마리의 시간 마법이 합쳐지면서 막대한 양의 정신력이 주입되어 태양소녀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끊임없이 옛 세상의 모든 것을 흡수하지만 그녀만은 저해됩니다. 결국 옛 세상은 파괴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옛 세상에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 보이는 순간, 그런데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파괴 속에서 선불의 영혼은 저승으로 들어간다. 저승의 하인이 그녀를 새로운 주인에게 데려가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저승의 주인은 즉시 그녀를 저승 주인의 조상인 화과수장의 딸로 알아본다. 이를 깨달은 새로 즉위한 주인은 두려워져서 왕이 3000세계를 파괴하기 전에 그녀를 돌려보내기로 한다. 한편 신세계에서 왕과 그의 반은 천국을 방문한다. 점술동굴에서 주가 그들의 안내를 하고 모두가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지만 왕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자신의 운을 시험하기로 한다. 뜻밖에도 행운의 동굴이 무너져 내립니다. 천국의 낙원에 다양한 놀이기구와 게임들을 계속 즐기던 중 왕령은 데자뷰를 경험합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청과관은 왕령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왕령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그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다독이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셋은 함께 대관람차를 타러 갑니다. 대관람차에서 왕령은 마침내 감정이 무너지고 중요한 누군가가 자신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태양소녀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편 구세계에서 태양소녀는 살아서 눈을 뜨고 왕령의 검령을 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왕을 옛 세상에서 깨우지 못하면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태양소녀는 세상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우연히 창조한 새로운 세상에서 그의 정신력을 강화하여 왕을 깨웁니다. 왕은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태양소녀를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창조한 다른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벗어나 그는 원래 세상에서 태양소녀와 재회합니다. 이번에 왕이 대회 당시로 돌아가고 진이 금단을 차지하자 비방으로 위장한 그림자 보스 여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왕이 대회 당시로 돌아가고 진이 금단을 차지하자 비방으로 변장한 그림자 보스 여자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는 태양소녀가 해를 입기 전에 그녀를 물리치고 마침내 대회에서 승리하여 태양소녀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태양소녀는 그때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왕과 태양소녀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던 때로 돌아갑니다. 왕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림자 보스를 막을 능력이 있지만 그러면 태양소녀는 다른 세계의 기억을 잃게 될 것입니다. 태양소녀는 왕에게 자신이 서로를 구했던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녀의 마음이 자신을 다시 왕에게 이끌어줄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시간이 재설정되면서 왕은 그림자 보스를 물리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시간이 재설정되고 왕은 그림자 보스를 물리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개구리2는 그에게 태양소녀가 자신을 구해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과에 만족하냐고 묻는다. 태양소녀가 자신을 구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새로운 부적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온다. 개구리트는 그에게 부적을 착용하는 순간 그의 감정이 차가워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태양소녀와 다른 모두가 승리에 기뻐하는 것을 본 관은 세계 평화를 바라며 새로운 부적을 착용한다.